생나무 분갈이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일단 이 분에서 분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로. 자, 하나, 둘. 그 밑에 이렇게 그 분마개를 묶었던 이제 철사인데요. 이것도 분을 뺄 때 여기 딱 힘이 받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끊어주고 하면 수월합니다. 그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일단 옆뿌리를 화분과 나무의 뿌리 사이를 이런 식으로 파내서 분리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파내는 과정에 보면 이렇게 뿌리 잔뿌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어차피 흙을 털어가는 과정에서 덜어져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내서 화분과 나무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팔 때 여기를 좀 이렇게 많이 파주는 게 화분에서 나무를 끄집어낼 때 좀 수월합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 뿌리가 굵은 뿌리가 있어서 틈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굵은 뿌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옆뿌리가 좀 잘 파지고는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파낼수록 화분을 여기서 이제 나무를 끄집어낼 때 수월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화분 바닥인데요, 요게 이제 화분 분구멍에 있던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구멍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뿌리가 지금 벌써 시끌시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건강한 상태인데요, 이게 뿌리가 이 정도 많이 찼다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분갈이가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지금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정도면 여기 이 정도를 이제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다 핀셋이나 뭐 데코챙이로 다 뜯어내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 뭐 톱으로 썬다든지, 아니면 이 도끼로다 이렇게 찍어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도끼로 사용해서 찍어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 쳐내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잔뿌리를 뜯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걸 워낙 나무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하나하나씩 뜯어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뭐 도끼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뿌리층을 한꺼풀 다 떼어내야 됩니다. 보시면 이 안에 슈가도 옛날에 굵은 게 있고, 보면 이렇게 분마개가 중간에서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 분마개가, 뿌리가 워낙 오랜 분갈이 안 되면 뿌리가 이렇게 다 덮어버렸잖아요. 원래 여기가 정상 화분 바닥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분마개 밑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도끼나 톱으로 다 이렇게 썰다 보면 이게 매년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나무 뿌리 상태라든지 나무 상태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적절하게 잘 자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의뢰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무를 이제 하다 보면 이 중간중간에 큰 뿌리가 이렇게 턱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럴 때는 잘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 큰 뿌리를 상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쳐야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쳐버리면 이 큰 뿌리가 다치다 버리면 먹고 사는 뿌리를 많이 망가뜨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조금씩 상태를 봐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바닥을 자른 상태입니다. 나무가 크다 보니까 다루기가 불편하니까요,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바닥에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여기 흙도 이제 새로운 흙으로, 이 분갈이에 기본이 흙갈이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뿌리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뿌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깔쿠리를 사용해서 밑에
뿌리가 많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살살 이렇게 뜯어내서 털어내고요. 밑에 새로운 흙을 이제 바꿔줘야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밑에를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이렇게 털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뿌리가 많이 자라갖고 굵은 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 뿌리도 잘라 주시고, 분갈이를 너무 늦게 하시면 지금 좀 전에 자른 거 마냥 뿌리가 이렇게 굵어지면 안 됩니다. 이 굵은 뿌리가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색은 이 머리카락 같이 이 고운 이 잔뿌리가 많이 형성이 돼야지, 이 굵은 뿌리가 많이 형성이 되면 잔뿌리가 비율이 줄어듭니다. 나무가 먹어 살리는 거는 이 잔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색은 이 미세한 머리카락처럼 가는 뿌리들이 많아야 나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좋은 겁니다. 보시면 부분 이게 굵은 뿌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뿌리보다는 이렇게 잔터래기, 이러한 이제 잔가지들이 잔 뿌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입니다. 분갈이 한 시기나든지 이런 거 보면. 근데 이 밑에 아까 흙을 이제 긁는 과정에 깔쿠리로 보면 이게 끝에 이렇게 조금씩 상처가 이렇게 났죠. 이런데 보면 상처가 좀 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수하셔 갖고 좀 이 정도는 금방 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뿌리를 바싹 되도록이면 좀 바짝 잘라셔야 됩니다. 이 밑에가 자꾸 이런 뿌리를 두꺼운 거를 이렇게 남겨 놓으면 이게 자꾸 밑에가 두꺼워지다 보면 화분을 자꾸 깊은 화분을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좀 깨끗하고 잘라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송백류는 이 잡목 분재보다는 뿌리를 좀 덜 잘라야 됩니다. 그 뿌리를 너무 많이 과하게 치면 나무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몸살이를 좀 하기 때문에요. 잡목보다는 월등히 덜 잘라야 됩니다. 네, 그 자르는 정도를 뭐 이만큼 자르십시오, 이만큼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를 참 얘기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게 나무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라든지 그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걸 정도를 정확히 찝어 주십시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끼가 많이 끼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이끼를 제가 이만큼 제거를 했는데요. 이 이끼를 다 분갈이 하실 때는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끼로 인해서 뭐 물도 수분이 잘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이 부분을 깨트려 줘야 되는데 여기를 다 이제 긁어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흙가리를 싹 해야 하기 때문에 뿌리와 뿌리 사이를 다 털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이끼를 일단은 먼저 제거부터 하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이 컴프레셔를 사용해서 이끼를 제거했습니다. 이 안에 구석구석 다 이끼를 제거했는데요. 이 손으로 해도 되는데요. 핀셋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도구를.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잘 되는 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컴프레셔를 사용해서 에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수월하고 좋습니다. 이 흙을 터는 과정에서도 잘 털리지 않으면 이 컴프레셔 에어로다가 사용하셔도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끼를 다 제거한 상태고요. 이렇게 약간 이제 그 깔코리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윗부분을 이제 흙이 오래된 흙을 이제 싹 다 털어낼 겁니다.
긁는 과정에 뿌리를 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몸 안에서 바깥으로 다 긁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덜 상합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속에서 지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심하시고, 이렇게 탁탁 걸릴 때는 너무 이제 힘을 주다 보면 이제 그런 뿌리가 많이 다치니까 그런 거를 이제 피하시고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잡아갖고 이제 잘 안 털리면 밑에서 이렇게 털면 잘 털립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켜 올리면은. 자, 이제 보시면 이 안에 이제 몸뚱이 거의 가까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옛날 흙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 분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좀 덜 털어낸 거고요. 아직 흙도 보면 이렇게 걸려 있죠. 이 안에를 좀 잘 청소를 해서 이런 식으로 털어서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제 산흙이라든지 뭐 이런 밭흙이라든지 이런 데 배양하는 과정에 있을 때 있는 흙을 좀 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 잘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흙으로 그게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굳어 있기 때문에요. 뿌리가 활착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에를 잘 털어서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청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부분에 이제 흙이 잘 털리지 않거나 이게 터는데 약간 좀 위험하거나 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털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이게 분갈이 할 때마다 조금씩 한쪽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이만 크잖아요. 한 해에는 이만큼을 털고 다음번에 할 때 여기 이만큼을 털고 그 다음번에 좀 반쪽을 턴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안에 예전에 이제 기존에 밭흙이라든지 산흙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무한테는 좋습니다. 활착이 잘 되고요. 이거를 필히 시간이 지나면서 다 몇 년에 걸쳐서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나무 뿌리도 이제 다 털었고요. 이제 분에 이제 용토를 놓을 건데요. 그 용토를 놓기 전에 이 화분도 이 전면이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 쉽게 얘기하면 이 화분을 굽는 과정에 약간 틀어지는 것도 있고, 여기 쉽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딱 봤을 때 약간 이게 배 나온 부분이 있고 배가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전면을 잡으실 때도 전면에 딱 봤을 때 가장 이쁜 부분, 이런데 뭐 흠집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럴 때 작업하는 과정에 이 밑에 발에 이가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잘 보시고 앞쪽에 나무 전면에 가장 이쁜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슈가토 굵은 거를 바닥에 이제 먼저 깔 겁니다. 제법 화분이 크다 보니까 뭐 마사 같은 게 들어가면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무게의 차이지만 이 정도 양이면 무게가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 나무의 뿌리의 두께와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이 용토를 놓는 양을 조절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화분에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슈가토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약간 중간짜리 슈가토를 살짝 위에 뿌리고요. 위에 좀 굵은 용토 사이에 다른 게 좀 덜 들어가라고, 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곡토와 마사를 섞은 거를 그 위에다가 살포시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마사, 중간 저곡토를 그 위에 살짝 깔 겁니다. 그 이제 가운데를 살짝 올려 갖고 누르면 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나무를 이렇게 올려 심을 건데요.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이걸 이제, 자, 화분 잡아봐. 이제 이거를 좌우로 흔들면서 누면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분토가 여기 이렇게 딱 차게 되면 이제 근장 부위가 이게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면, 예,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나무를 심으실 때는 이 화분과 나무의 수고와 수폭과를 잘 비교해서 나무 중심 센터가 잘 맞게끔 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가 있는데요, 앞뒤는 되도록이면 약간 나무를 뒤로 밀고 앞에를 좀 많이 좀 띄우는 게 원근감도 있고 공간의 여백이 좀 좋습니다. 근데 너무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 좀 밀어 주시는 게 화분의 여유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철사를 매는데요, 이 철사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무가 크면 철사를 약간 좀 굵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좀 작은 나무는 얇은 철사를 사용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다 뿌리를 이제 철사를 이렇게 매야 되는데요, 맬 수가 없다 보니까 안쪽에다가 피스나 못을 박아 갖고 이렇게 힘을 받치게 갖고 쪼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쪼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나무 중심을 잡고 쪼으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송할 때 움직이지 않게끔 잘 고정을 해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고정이 된 상태죠. 자, 보시면 단단하게 맺어 있죠. 그럼 이제 용토를 붓겠습니다. 용토는 중간 마사와 중간 저곡토를 섞은 흙입니다. 조금 더. 이 중간 마사를 부을 때는 조금 여유를 두고 부셔야 됩니다. 됐어,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대꼬챙을 사용해서 이제 안에 빈 뿌리 사이와 사이에 마사토가 비지 않게끔 잘 찔러서 밀어 놓은 다음에 위에 마무리를 이제 고온 마사로 다시 이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꼬챙을 사용해서 찌르면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갑니다. 예, 뿌리 안쪽에서 바깥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뿌리 바깥에서, 화분 바깥에서 뿌리 안쪽으로 다 찌르셔야 됩니다. 찌르다 보면 이렇게 슈가트 굵은 게 자꾸 건들수록 올라옵니다. 이건 다시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요. 굵은 마사는 자꾸 겉으로 올라오는 게 되기 때문에 건들면요, 이런 식으로 뿌리와 뿌리 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게끔 하시면 됩니다. 화분을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탁탁탁 두들기도 좋은데요, 이 잘못 두들기면 이 화분이 깨지다 보니까 저는 그 망치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망치를 사용해도 부드럽게 잘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게 힘 조절을 잘못하면 화분이 깨지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뭐 나무 상자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화분은 뭐 깨져도 부담이 없어서 망치를 사용하면 수월하긴 한데요, 잘 들어가고. 근데 화분이 뭐 고가의 화분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그거는 좀 망치는 지양하고, 그걸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고온 마사로 다 이렇게 마감을 처리한 건데요, 여기에는 마사토 8에 저곡토 2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대 2죠. 마사 8에 저곡토 2를 사용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8대 2를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 향나무에 있어서요. 그 밑에 중간 흙도 중간 마사도 8대 2입니다. 자, 이제 마사를 다 화장토를 다 입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깔끔해졌죠. 그 여기 위에다가 이제 수태, 자 이제 수태 보이시나요? 자, 이 수태를 이 위에 깔아서 싹 다 입혀서 이 화분에 습기를 항상 머금고 있고 화분이 좀 잘 마르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뿌리가 빨리 내리고 활착이 잘 되고 나무도 건강하게 관리가 됩니다. 이 수태를 사용하기 좋으시려면 이게 마른 상태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하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잘 풀어서 물에다가 이제 적셔 놨다가 물을 띄운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사용하기가 수월하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끼를 다 이제 올리시고요. 그리고 이 분갈이가 이제 끝나면 그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 주의라기보다도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향나무는 분갈이 하고 나면 지금 보시면 이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전지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 보시면 되게 많이 떡잎도 젖어 있고요. 분갈이가 급하다 보니까 아직 뭐 제대로 이제 이 전지를 안 한 상태인데,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묵은 잎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런 상태가 아니라도 뭐 잎 정리라든지 뭐 철사거리 같은 거 해갖고 안에 묵은 잎을 다 정리한 나무 아닌 이상에는 거의 다 80~90%가 다 잎이 이 안에 좀 시간이 지나면 노래지고 빨갛게 이제 속잎이 다 집니다. 하엽진다고 하잖아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뭐 이렇게 무성한 거는 뭐 100이면 100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나무한테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분갈이를 하는 과정에 뿌리를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가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이고요. 그 뿌리의 역할을 제대로 양분을 흡수하던 것이 이제 차단되다 보니까, 양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서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안에 묵은 잎이 많이 진다 그래서 나무가 뭐 이상이 있거나 나무가 뭐 죽는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걸 너무 거기에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분갈이가 다 된 상태인데요. 이게 제가 수태를 올리고 지금 이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을 줄과 동시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물이 이렇게 흙물이 나오죠. 이 흙물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막 분갈이가 끝난 거라 이 수압이 너무 강하게 해서 주면 이 마사가 다 자꾸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요. 너무 수압을 세게 해서 주지 마시고 잔잔하게 해서 지금 마사가 잠들 수 있게끔, 수태도 물빨이 세니까 자꾸 좀 밀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밀리지 않게 잔잔하게 해서 물을 충분히 주셔갖고 이 흙물이 다 빠질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법 벌써 맑은 물이 많이 나오죠. 그 잠깐 물을 좀 줬다고 이런 식으로 주면 지금 이제 맑은 물이 나오는데요. 이게 1시간이나 아니면 하루 정도 더 있다가 내일 물을 한번 더 주시면 흙물이 이거보다 조금 더 탁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2번만 물을 더 흠뻑 주시면 흙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분갈이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나무를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다 분갈이가 끝나고 나면 나무의 엽수를 한번 이렇게 싹 하셔갖고 뭐 먼지도 털어내고요. 또 엽수를 자주 해주면 나무한테는 건강하고 이 먼지라든지 뭐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많이 껴있고 하니까요. 엽수를 자주 하셔갖고, 또 향나무 같은 경우는 이 부드러운 발, 인엽이라고 하죠. 그 부드러운 발을 엽수를 자주 해주면 부드러운 발이 나오는데 도움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분갈이를 하시고 마무리를 잘 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연분재 이광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